네, 지금 4, 50대가 버림받고 있습니다. 4, 50대가 지금 고령화로 인해서 지금 5, 60대 인구 비중이 매우 크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러나 복지 지원은 지금 최소화입니다. 최소화. 실직이나 자영업자들 폐업 굉장히 높죠. 네. 지금 이건 문제 심각합니다. 자영업자 폐업 심각합니다. 그다음에 관계 단절. 이거는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심각한 상태입니다. 심각한 상태. 심각한 상태. 잘 되네요. 자, 소득이 감소되면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게 되죠. 스트레스. 네. 그 다음에 이제 건강이 악화됩니다. 건강. 그 다음에 무기력해지죠. 무기력. 이러면서 밥을 제대로 못 챙겨 드세요. 맨날 라면. 그 다음에 라면만 또 먹다가 또 지겨우면은 또 소주 들어가죠. 소주. 예. 이렇게 되면 이 건강 엄청 안 좋아집니다. 저도 이렇게 여러 번 했는데 살이 이제 엄청 쪄버리더라고, 막. 예. 웬만하면 라면을 내가 꼭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 계란을 꼭 넣어서 드세요. 계란을. 이 너구리 있죠, 너구리. 이 너구리는 내가 볼 때 계란을 그냥 끓일 때 계란을 그냥 넣으면 안 되고 계란을 삶아서 삶은 계란을 추가해서 넣어 드시기 바랍니다. 추가해서. 그렇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냥 계란을 라면 끓일 때 계란을 팍 넣어서 맛있는 거는 저기 뭐야 진라면, 진라면, 안성탕면, 예, 삼양라면 그냥 이런 일반적인 라면이고 계란을 끓일 때 넣어갖고 넣으면은 이게 안 되는 라면들은 여러 개 있죠. 신라면, 저기 뭐야, 저기 오징어 짬뽕, 이건 해물라면죠. 너구리 이런 거 계란 넣으면은 맛이 국물 맛이 변하더라고. 맛없습니다. 네. 사회적 관계 단절되면서 고립되고 우울 불안이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다시 일자리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자존감이 하락됩니다. 자존감이.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뭐 이제 뭐 그냥 비참해지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개입이 돼야 되는데 사실 지금 현재는 지금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보호 대상. 미래 투자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국가에서. 미래 투자 대상이 아니다. 미래 투자 대상은 이제 청년적을 보는 거. 그래서 청년층 지원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청년층. 반면에 우리 4, 50대들은 경제활동 가능층으로 그냥 간주를 시켜버려가지고 복지 대상에서 많이 제외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분들이 완전히 뭐 대한민국 경제 사회의 중심 세대였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중심 세대지만은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다 살렸잖아요. 이거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거 나라에서 방치 시에는 오히려 다른 지출이 엄청나게 증가됩니다. 의료비, 복지비 나중에 엄청나게 국가 부담으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자, 오히려 중장년을 지원하는 게 사회 유지 비용을 줄이는 국가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음. 자, 복지도 중요하지만 경제활동 지원 정책 중심이다. 현재로서. 자, 정부는 4, 50대를 근로재취업 가능계층으로 봅니다. 가능계층. 근로재취업 가능계층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정책이 뭐가 있냐면 재취업 훈련, 창업 지원, 직업 훈련 바우처 뭐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재취업 훈련 이게 보통 보면은 이제 기업가 이제 이 상생해서 이제 많이 하는데 그 기업 중소기업들 중에서 이제 그 인턴 기간을 한 3개월 정도 만들어 가지고 3개월 동안 국가에서 그 급여를 지원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도 부담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취업을 시킵니다. 취업을 시킨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나중에 써먹다가 조금 또 그냥 제대로 월급을 국가에서 지원 못 받고 제대로 월급 줄 때 이럴 때 아니 그냥 이렇게 그냥 퇴직을 시키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고요. 예,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자기 능력에 맞는 자기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가 없어요. 거의 많이 없고 거의 좀 이제 약간 단순 노무직 이런 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일자리 찾기가 힘들고 나중에 일자리를 찾아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 예, 이런 상황입니다. 뭐야? 음, 넘어가. 아, 넘어갑시다. 야, 4, 50대 주거 지원 제도 요약. 음, 주거급여이지, 주거급여. 주거급여. 아이, 넘어가면 안 되는데요. 자, 주거급여. 일부 지원됩니다. 무주택자나 저소득층, 그리고 기초수급자, 생활보호 대상자, 이런 분들 지원됩니다. 자, 공공임대 및 매입임대, 청년, 중장년, 1인 가구 포함해 일부 지역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대출이라고 하죠. 버팀목 대출. 요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요것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긴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자,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기초수급자가 돼야 됩니다. 기초수급자. 예. 그 동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돼요. 동사무소에. 그러면은 월세를 일부를 지원해 줍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것도 아마 한도가 있어요. 한도가 있고 그 주택에 따라 틀립니다. 주택이 조금 비싼 주택이다. 약간 전세가 좀 높은 그런 주택이다 하면은 이게 지원이 조금 어렵습니다. 하여튼 이거 잘 알아보 물어보시면 돼요. 일단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여러 하여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소득이 낮아야 됩니다. 일단은 소득이 낮으셔야 되고요. 자, 제 생각입니다만 이거는 지금 현재는 아닙니다. 현재는 아니고 나중에 이제 저출산 시대가 오고 이제 한 보자 한 10년에서 한 15년 정도 되면은 이제 지방에 집이 많이 빌 거예요. 아파트들 많이 빌 겁니다. 이때 임대주택 방식으로 아마 돌릴 겁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 안 됩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에서는 사시기는 조금 힘들고 지방 내려가셔서 아마 거기서 이제 임대주택 형식으로 해서 아마 그 이제 타운이 형성될 거예요. 타운이 도시가 형성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면 거기서 이제 사시면서 거기서 일자리 찾으시고 일자리 복지 지원 받으시고 해서 또 이렇게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이제 차후입니다. 차이.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지금 현재는 이제 65세 이상 노인 인구층에서 또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상대로 이제 아니면 장애인 가구 상대로 이제 그 무료로 이제 그 영구 임대주택을 지금 해주는 현실인데 나중에 되면은 이제 오히려 지방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많은 건축물들이 있잖아요. 아파트들, 다세대 주택, 이런 빌라, 이런 촌들이 많이 빌 겁니다. 인구가 줄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마 그쪽 시에서 아마 이렇게 불러드릴 것 같아요. 인구 분포도 해야 되고, 예. 그리고 그렇게 비워놓으면 유령도시 되잖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 또 새로운 또 뉴타운이 형성되면서 또 중장년층, 노년층을 위한 새로운 이제 타운이 형성될 겁니다. 형성돼서 거기서 이제 또 이렇게 새로운 일자리가 또 형성되면서 잡이 형성될 겁니다. 아마. 예. 그렇게 또 생활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활하셔야 돼요. 서울 경기는 솔직히 젊은 층, 여기는 무조건 젊은 층이 이제 자리 잡을 겁니다. 젊은 층이 자리 잡아서 대한민국 이끌어 가야죠. 이제 지금은 이제 AI 시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AI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런 이제 젊은 층들이 아마 서울 경기 쪽에서 이제 그런 기업들이 활성화돼 가지고 이제 그쪽에서 이제 많은 이제 일자리가 생길 거고 그쪽에 집중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우리도 이제 새로운 세대로 이제 도입되는 거죠. 우리도 이제 또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재취업이 되는 거죠. 재취업이 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또 우리 중에서도 또 전문가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충분히 또 이런 지식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하여튼 일자리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예, 만들어질 겁니다. 일자리가. 어, 자, 제가 볼 때는 이거 한 방송에서 제가 봤는데 모병제 이거 굉장히 이거 중요합니다. 요거 이제 중장년층 취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봐요, 이거. 군대 다시 가는 거죠. 우리 나이 때. 군대를 다시 가는 게 쉽게 말해서. 음. 그래서 철책 근무, GOP, 철책, 해안 경계 이런 근무, 이런 이제 보초 근무, 경계 근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뭐 쉽게 말해서 경비 같은 건 민간 경비 같은 건데 이제 군에서 용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군인 이제 보초, 뭐 경계 근무 이런 걸 쓰는 거죠. 예, 감시 임무, 안전 임무 이런 거죠. 이런 거. 예, 철책 감시, 해양 감시, 기지 보안, 재난 대응 보조 이런 거 똑같이 논산 훈련 받고 논산에서 우리 훈련소에서 훈련 받으면 이제 6주까지 훈련 받고 이제 거기서 이제 주특기 배당 받잖아요. 주특기. 예, 주특기 배당 받으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딱 배정 받으면 이제 거기서 이제 직장 되는 거야, 직장. 모병제 직장. 요런 거 저 부활했으면 굉장히, 부활이 아니고 요런 거 됐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모병제를. 지금 현재 군인들, 애들 월급 많이 받거든요. 예, 그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이 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렇게 받고 안 했잖아요. 우리 때 병장 월급이 13,000원인가 그랬는데, 내가 이등병 때 9,000원 받았나? 예, 병장 13,000원. 지금 뭐 100만 원, 200만 원 뭐 이렇게 되니까 맞죠?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도 소급해 줬으면 좋겠어, 그거를. 그럼 우리 그런 거 좀 누가 지금 헌법에다 소원 안 하나? 그래가지고 어? 우리는 혜택 못 받고 살았잖아. 갑자기 지금 젊은 층들 지금 월급 많이 준 거잖아. 그럼 우리도 그만큼 안 주더라도 거기에 대한 혜택을 조금은 주는 게 안 낫나. 그래 싶기도 하고. 이거는 좀, 야,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가 관련된 거라서 이거 굉장히 말하면 제가 곤란해질 수도 있겠네 하는 또 생각도 들면서. 하여튼, 그냥 소신 발언해 봅니다. 자, 행복 중심 4대 지원 정책, 몸 회복. 네. 건강관리 지원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 짧게 영상 통화로도 뭐 이제 담당 의료진이 딱 배정받아가지고 수시 연계를 딱 해가지고, 일단 내 몸 상태를 원래 내 몸 상태는 이제 우리가 건강검진을 2년에 한 번씩 받잖아요. 그러면 건강검진 데이터를 갖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면서 이제 수시로 영상통화나 아니면 챗봇도 괜찮아. 챗봇으로 해가지고 수시로 이제 파악을 하는 거지. 파악을 해가지고 내가 요런 상태입니다. 요런 상태 하면 거기서 이제 대답을 해주고 요렇게 관리해라 식으로.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뭔가 지원을 해주는 거죠. 요는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심리도 마찬가지. 1대1 관계 회복 심리, 요런 거 심리 상담도 이런 것도 이제 지원에 추가로 넣어가지고 심리 이게 굉장히 우리가 많이 피폐해져 있잖아. 그럼 심리 상담 받아야 됩니다. 이런 거. 그리고 좀 동년 모임 활성화 이런 거는 이제 조금 만들면 좋죠. 그런 거는 뭐 국가에서 해준다기보다는 우리가 알아서 만들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요즘 지금 젊은 세대들 뭐 앱 같은 거 많잖아. 모임 앱들. 우리도 그런 거 만들어서 만나면 좋은 것 같아요. 만나면서 서로 대화 나누고 맞죠? 그러니까 나가기 껄끄러워하는 사람들도 많지만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테마별로 만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책 도서 모임, 아니면 영화 모임, 그런 하나의 주제가 있으면은 껄끄럽지가 않거든요. 그쪽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대화 커뮤니케이션 되면서 서로를 또 친해지면 서로가 서로를 조금씩 알아볼 수 있잖아. 알아보면서 이제 관계 회복을 시키는 거죠. 예. 좋습니다. 뭐 다른 거는 별로 이제 설명 안 해도 뭐 되는 거. 자, 우리는 게으른 세대가 아니고 너무 오래 버틴 세대죠. 오래 버틴 세대. 예. 자,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회복이 필요합니다. 회복. 예, 회복. 회복이 돼야 돼, 회복. 예, 회복. 자, 동그라미 쳐, 회복. 별 5개 들어갑니다. 자, 몸이 살아나고 관계가 돌아오고 역할이 생기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가자! 살아남자. 우리도 살아남읍시다. 그래야지 또 우리가 할 일이 분명히 생겨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한민국 인구 분포의 주축이고 굉장히 최고 많은 분포를 차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50에서 60대가 다시 한번 부활합니다. 100%.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그냥 우리가 없으면 안 될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컨비네이션 제너레이션이란 복합 문화 이제 세대가 생기는 거죠. 복합 세대가. 합쳐진 세대. 예, 그런 세대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다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AI 세대로 가면 AI 전문적인 이제 젊은 층이 해주고 그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맡아주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상생해서 살아가면 굉장히 멋진 또 대한민국 삶이 되는 거죠. 사회가. 저는 그래 분명히 믿습니다. 나 아까 말한 그 버팀목 대출 불가능 경우 이거 내가 한번 얘기 좀 간단하게 하고 싶어서 이거 들고 왔습니다. 예. 자, 왜 어렵냐 하면은 자, 잠깐만 빨간색으로 해야 되네. 이거. 아, 주황색. 색깔 좀 예쁘게 골고루 쓰고 싶어서. 추가 보증금이 5%가 일단 미리 납부해야 돼, 미리. 보증금 5% 미리 납부해야 돼. 그럼 현금이 있어야 되잖아. 자, 보증금 5%면은 거의 보통 그 대출 받으면 우리가 아무리 저렴해도 전세 대출 뭐 이런 거한 1억 정도만, 1억이라 칩시다. 그러면 500만 원이죠, 500만 원. 500만 원의 현금을 갖고 있어야 증명을 해야 돼, 증명을. 내가 통장에 500만 원 있습니다 하고 증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대출이 실천이 돼요. 실행이 돼요. 그래서 이거 솔직히 500만 원 저도 없거든요. 현금 500만 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거 안 갖고 이러면 이 대출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맞죠? 예. 현재 지금 실정입니다. 실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또 잘못. 자, 다수가 없습니다. 계약금 마련이 힘듭니다. 예.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게. 자, 복지 제외 경제활동 가능층으로 분류돼 있다. 40대, 50대 경제활동 가능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에 되어 있다. 예. 근데 우리 부류 중에 굉장히 자영업자 폐업이 굉장히 많죠. 실직 많죠. 예. 그래서 이제 요 상태에서 이제 가족을 꾸리고 있는 이런 분들, 혼자 1인 가구가 아닌 그런 분들은 이제 어차피 원룸 생활을 못하니까 이런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도 굉장히 조금 힘든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예. 자, 현실적 대안 중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요거는 아마 서울시나 이제 LH, SH 요런 쪽에 한번 문의해 보세요. 이러면 검색해 보면 있습니다. 요거 아니면 유튜브에도 아마 이런 거 중장년 공공임대주택 요래 치면은 아마 이런 거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보증금이 수백만 원 들어가고 월세가 또 1, 20만 원 들어가고 관리비 또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만은 나중에 되면 오히려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되면 이게 또 굉장히 낮아집니다. 인구가 줄어들어야지만 낮아져요. 네.
자, 협약형 임시거주제도. 예, 주민센터 복지관 통해서 긴급 주거 지원으로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자, 단기 거주형이 단기 한 1년에서 한 2년 정도 이렇게 들어가 살 수 있는 거죠. 보증금 없이 이렇게 그냥 월세를 조금 내고 관리비 부담하고 이렇게 임시주거입니다. 임시주거. 임시주거로 적합하는 겁니다. 임시주거. 이런 식으로 긴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방법도 있다니까요.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자, 일부 지자체에서 특별보증형 전세대출 계약금 일부를 지자체가 보증하는 방식이 있답니다. 요새 현재 경기, 인천, 부산 등에서 운영 중이랍니다. 서울은 아직 확대 논의죠. 서울은 제가 볼 때는 인구가 너무 분포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조금 하기는 쉽지 하지 않을까. 예,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이제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쪽에 경기도 인구 많은데 하네. 다른 쪽에는 인구 없나 보네도. 하여튼 인천, 부산 요런 쪽에서는 지금 인구 많이 줄었죠. 이런 쪽에서는 충분히 이런 전세대출, 특별보증금 전세대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 지역으로 인구가 끌어들여야 돼요. 인구 너무 줄면 큰일 나잖아요. 유령도시 됩니다. 예, 그런 거. 자, 추천 경로 복지 포털 있죠. 서울시 복지 포털 1인 중장년 임대주택 검색해서 확인하시고 자, 주민센터 방문 하는 방법 있고, NHSH 해서 매입임대 또는 임시거주 신청 해줍니다. 보증금 200만 원 정도.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죠. 현재로서는 보증금 한 200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월세 한 15만 원. 관리비 또 따로 이렇게 좀 요 정도 들어가는 수를 살면 됩니다. 자, 일단 그러니까 버팀목 대출은 계약금 마련이 이제 굉장히 이제 문제점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계약을 실행 불가 많다. 자, 200만 원. 자산이 200만 원 이하 세대는 공공임대, 긴급 주거지원 신청을 해서 일단은 돈을 벌어라. 벌어서 모아라. 이런 상황이죠. 자, 이렇습니다. 하여튼 저는 중장년층, 저도 중년이지만은 하여튼 저희들이 열심히 또 해서 이 대한민국 이끌어 가야 될 날이 꼭 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도 같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내 이기리라! 소셜 프로그였습니다.